요즘 트럼프의 말 때문에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4년 만에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취임식 첫날부터 약 78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역대급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 트럼프의 사인 하나로 운명이 갈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여기 취임식 맨 뒷자리에 그림자처럼 있던 틱톡의 CEO 추 쇼우주도 그중 한 사람이죠. 오늘 파헤칠 곳은 틱톡입니다. 사실 트럼프의 취임식에는 애플의 팀 쿡,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 등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 좀 봐달라는 눈도장 찍기였죠. 그런데 이날 쇼우즈는 유독 다른 CEO들과 달리 표정이 유난히 어두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틱톡은 트럼프 취임식 바로 하루 전 2025년 1월 19일 틱톡 금지법에 의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시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틱톡 금지법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을 하면서 틱톡은 구사일생, 다시 75일간 생명 연장이 시작된 것이죠. 이후 트럼프는 애플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추후 틱톡 금지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전하며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요청했는데요. 트럼프의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되살아난 틱톡은 X를 통해 중지됐던 서비스 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확신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미국에서 틱톡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거의 충성맹세에 가까운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틱톡은 왜 이렇게 수년째 미국에서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난 걸까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통계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틱톡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5억 8,200만 명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거대한 이용자 수를 자랑합니다. 2016년 9월 더우인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중국에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인기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유명 립싱크 앱인 뮤지컬리를 인수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5초짜리 짧고 중독성 있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8년 미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틱톡은 각종 밈과 유행의 출발점이 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괴물 같은 속도로 인기가 커진 것이 오히려 틱톡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상의 문제로 정치인이나 공무원 혹은 국가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자기 틱톡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SNS는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금지시켜? 그래도 돼? 라는 반감이 들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만큼 틱톡을 경계했던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사실 틱톡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SNS 플랫폼들은 이용자를 사로잡기 위해 알고리즘 고도화에 사력을 다하거든요.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틱톡도 개인화된 타깃 콘텐츠 제공을 위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표시하는 포유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틱톡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메타나 유튜브도 사실 알고리즘 고도화를 명목으로 다량의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유독 틱톡만 괴롭히는 이유는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서 미국의 정보를 수집해가는 게 영 찜찜했다는 거죠. 그런데 SNS에서 무슨 국가 기밀이 흘러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오바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말이죠. 사실 미국이 처음부터 아무 근거도 없이 중국 기업이라고 예민하게 굴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기업이 개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된 것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제정한 이후부터예요. 국가기밀보호법 제7조를 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시민은 국가의 정보 활동을 지지하고 지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법에 따르면 아무리 바이트댄스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한들 중국 정부에서 너네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 전부 내놔 라고 하면 모든 정보를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2018년 이후 틱톡이 미국에서 대대적인 인기를 끌었고 이용자 수가 넘쳐나니 미국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미국 내 틱톡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 트럼프 1기 시절 미국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가 그해 1월 바이트댄스를 강력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부터였어요. 이 보고서는 당시 미국 이용자 4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틱톡을 통해 중국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한 달 뒤인 2월 미국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틱톡이 불법적으로 이용했다며 57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죠. 그런데 바이트댄스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이 혐의를 즉시 인정해버렸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게 진짜 사실... 어쨌거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도 틱톡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치솟아 오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속 터지는 일이죠. 당시 틱톡 인기가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은 미국 고등학교에서 틱톡 동아리가 만들어질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틱톡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불안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2020년 7월 31일 트럼프는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할 것이라며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선언한 후 2020년 8월 6일 미국 영토에서 틱톡과 위챗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며 45일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라고 바이트댄스에 통보했죠. 이후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습니다. 당시 퇴출 위기를 맞은 바이트댄스는 미국 틱톡 사용자 정보는 미국에 저장되며 데이터도 싱가포르에 보관한다고 열심히 해명했지만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잠식시키지 못했습니다. 이후 틱톡은 미국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과의 매각 협상이 있었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2021년 2월 트럼프가 재임에 실패하면서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팔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뭐 바이든 정부에서는 틱톡을 봐줬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2021년 6월 트럼프가 서명한 틱톡 강제 매각 행정명령은 폐기됐지만 2024년 4월 결국 270일 안에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이 상원을 통과했죠. 그런데 같은 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창 선거 유세를 할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마음이 없었지만 틱톡에서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은 뒤로 그런 마음이 생겼다. 아니, 때려잡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틱톡을 옹호하고 나서는 건지 그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는 이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지지표를 얻기 위해 틱톡을 이용한 것도 있었겠지만 틱톡은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많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라서 못 믿어오면 미국이 가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임식 첫날과 바로 그 다음날 전략적으로 틱톡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트럼프가 재임한 이후 다시 운명의 기로에 선 틱톡은 여전히 누가 틱톡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최대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뉴페이스로 거론된 인물이 바로 현재 트럼프의 오른팔이 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일전에 트위터를 인수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죠. 이에 한 기자는 트럼프에게 일론 머스크의 틱톡 인수설에 대해 대놓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트럼프는 일론이 틱톡을 사기 원한다면 난 열려있다 고 답하며 결정적으로 누가 틱톡을 사서 지분 절반을 미국에 주면 우리가 거기에 허가를 주겠다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의 본심은 사실 이 말에 모두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였던 일론 머스크는 얼마 전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틱톡 인수설을 일축한 상황인데요. 비록 일론 머스크가 틱톡 인수 전에는 발을 뺐지만 강력한 후보군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아마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공식 입장은 미국 기업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 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중국에게 제시했죠. 여기에 최근에는 또 틱톡을 미국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며 미국 정부가 직접 틱톡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펀드 조성 자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틱톡 지분 50%를 갖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트럼프의 입장일 뿐 중국이 이 모든 사항을 승인하지 않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75일 후 틱톡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틱톡이 새우등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트럼프의 취임식 날 틱톡 CEO의 표정이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